동덕여대, 큰 주제입니다. 동덕여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손해배상금이 얼마입니까, 대체 여기가. 네. 동덕여자대학교 난리 났습니다. 1950년 동덕여자 초급 대학교로 개교한 동덕여대. 2020년에 개교 70주년을 맞이했죠. 1908년도에 조동식이라는 사람이 동원여자의숙을 설립한 것이 그 시초로 그 해를 창학연도라고 하죠, 여기서는. 근데 조동식이라는 사람은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이제 황국시입니다. 내선일체, 징병제, 우리 이제 역사 공부할 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일제 식민정책 옹호에 앞장선 대표적인 교육적인 친일 인사입니다. 동덕여대.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군중한 막 와 있는데 바닥에 야 찬란하게 공학 반대 뭐 이렇게 써있죠. 뭐 공학 반대, 공학 결사 반대. 공학을 반대한다는 거 알겠어요. 명예롭게 폐교해라. 뭐 공학 될 바에 폐교하자 뭐 이런 거고. 여기 백주년 기념관이 있죠, 그죠? 공학 반대, 네, 아우 길에다가 뭐 많이 써놨네요. 남자 아웃, 뭐 수업 거부, 뭐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그죠? 여기도 뭐 지켜내자 정도. 그리고 뭐 이런 데다가 막 칠해놓고 낙하 칠해놓고 여기 대리석에 칠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뭡니까? 2024년도에도 대학생들이 이런 투쟁을 한다는 게 참 놀랍긴 합니다. 그죠? 원래 동덕여대는 이제 여대인데 공학으로 전환하려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거죠. 일단 뭐 알려지기로는 동덕여대 이사회나 학교 측은 이제 공학화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이제 활성 방안 중에 하나로 논의했을 뿐인데 공학화 추진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식화한 적은 없다고 하죠. 그런데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을 반대한다면서 학구라고 하는 거, 즉 학교 꾸미기라는 이름으로 뭐 락카칠도 하고 페인트칠도 하고 밀가루 뿌리고 각종 집기랑 시설을 파손하고 뭐 본관을 점거하고 교수님들의 연구실 출입을 또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한마디 하는 교수님들한테는 뭐 욕설하고 조롱하고 몸싸움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뭐 변호사로서 이제 인사이트 드리는 입장에서 뭐 학생들이 이렇게 투쟁하겠다는데 비난을 할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다만 투쟁의 결과가 어떠한지는 분명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이제 여대라고 입학했고, 뭐 여대에 대한 이제 프라이드도 많고 그런데 갑자기 공학으로 바뀐다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죠? 상상을 해보세요. 갑자기 우리 학교가 여대에서 남녀공학으로 바뀐대. 너무 싫어. 뛰쳐나가서 뭐라도 해야 되겠어. 학우들하고 뭐 락카칠하고 페인트칠하고 학교 건물 점거하고 박람회 행사 정도 막 엉망으로 만들고 교수한테 욕설하고 조롱하고 몸싸움도 하고 교수님들 출근도 못하게 하고 수업도 못하게 하고 얼마나 자신들이 이제 학교 발전을 위한 투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책임을 져야겠죠. 네. 그래서 드릴 말씀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유행어죠. 무슨 뜻인가요? 약자예요, 약자. 인생은 실전이야, 얘들아. 순화시킨 버전으로. 뭐, 인생은 실전이야, 얘들아. 진리죠. 학생들이 한 행위들을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볼 건데, 자, 먼저 형사적인 이제 처벌 갑니다. 먼저 업무 방해죄입니다. 본관 점거하고 교수님들 수업도 못하게 했으니까 학교에 업무 방해한 거잖아요. 박람회 행사장에 난입해서 행사 방해했으니까 업무 방해한 거죠. 교수님들 출입을 물리적으로 방해했으니까 또 업무 방해한 거죠. 근데 교수님들 이제 출입만, 그게 출입이니까 나오는 것까지 방해했다? 감금죄도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 안 돼서 업무 방해죄까지만 했어요. 그 다음 뭐 락카칠하고 페인트칠하고 동상을 손상시키고 또 다 재물손괴죄입니다. 이 재물손괴죄는 꼭 물리적 손상이 있어야지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그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성립합니다. 그 다음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인데 요건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옥내 집회가 아닌 옥외 집회를 하고 옥외 집회하고 시위했다? 근데 신고 안 했다? 그럼 성립할 수 있겠죠. 집시법에서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원상제, 국경행사 관한 집회는 사전 신고 안 해도 되지만 동덕여대생 등들 집회, 시위는 이런 목적 아니죠. 뭐 그래서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집시법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많은 법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는데 뭐 실정법 이러니까 일단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 교수님들에 대해서 욕설 했다 하니까 영상 보니까 그거 바로 교수님 앞에서 막 욕을 하던데 모욕죄 성립하겠죠. 특수폭행죄 학생들 여러 사람들이 교수님과 몸싸움까지 했다 하니까 성립 가능성이 있겠죠. 뭐 이처럼 여러 개 죄를 한 번에 이제 범한 게 되시겠다. 책임져야죠. 네.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져야죠.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학생이라는 신분이라든가 어리니까 전과 관계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보다는 뭐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요까지 이제 형사 책임이고 민사 책임 살펴봅니다. 지금 학교 측 추정으로는 손해금액이 뭐 이 정도 된다 해요. 24억 원에서 54억 원까지입니다. 옛날에 경복궁 담장의 낙서범들 있잖아요. 그 낙서 지우는데 1억 5천만 원 들었다 하잖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을 듯해요. 피해액 한번 보면 취업 박람회 관련돼 가지고 3억 3,400. 건물 보수 및 청소 경비 여기 이제 낙하 칠해 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20억에서 50억. 뭐 입시 추가 병비 이렇게 더 들어갔다. 100주년 대관료 수익 감소. 관영학과 외부 졸업 경우가 공연했다. 뭐 이런 건 별로 안 되겠는데 이거의 메인이죠, 메인. 이것 때문에 민사책임 금액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요 피해액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참가한 학생들의 명수, 인원수대로 나눠가지고 1인당 이제 얼마다 이렇게 뭐 계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 민법 760조는 공동불법 행위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형법의 공범보다는 조금 넓은 범위로 책임을 지게 하고 있는데, 여기 1항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인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연대하여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연대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2항은 어떻게 됐어요?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저랑과 같아 우르르 몰려가지고 넌 때리고 넌 뭐 A는 어디 때리고 B는 어디 때리고 해도 다 같이 연대해서 책임집니다.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네, 연대해서 책임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판례는 이 760조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채무를 대표적인 부진정 연대 채무로 봐요. 부진정 연대 채무가 좀 어려운데 의미가 따지면 이래요. 여기 적혀있지만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대해서 동덕여대 피해금에 대해서 수인의 채무자가 동덕여대 학생들이 각기 독립하여 1인이 전부 그 전부를 급부해야 한다. 50억 다 내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동덕여대 학생 측에서 추정 손해액이 뭐 25억에서 50억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요번에 이 난장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연대 책임이라는 것이 소위 이제 말하는 부진정 연대 채무니까 가해자들끼리 뭐 누가 잘못했니 누가 덜 잘못했니 따지는 거 그리고 뭐 가해자가 몇 명이니까 나는 그 n분의 1이니까 내가 나눠서 낼래요 하는 거 모두 피해자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일단 피해자한테는 가해자 전부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모두 손해 100% 책임지고 나중에 가해자들끼리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내고 니들끼리 싸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100명이라면 100분의 1의 금액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100명 모두 채무액 50억이다 이 말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워요. 내가 운전을 하고 막 가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앞에 빨간불이 딱 켰어. 그래서 그 정지선에 내가 딱 섰어요. 근데 경찰하고 뭐 언제 신호나 뭐 이러고 갑자기 쿵 하면서 뒤에 박았어. 아 뭐야 이러면서 내려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내 차인데 만약에 이게 내 차인데 뒤에서 박았어. 근데 알고 보니 뒤에 또 박았어. 뒤에 또 박았어. 이러면 사실 뭐 나는 아무 과실이 없잖아요. 네, 난 정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둘이 쾅쾅 박았으니까. 그래서 얘들 둘이서 이제 과실을 이제 따져야 되는데 뭐 얘랑 뭐 과실 따지는 건 니들 얘기고 일단 나는 내 손에 니 둘 다 전액 책임져. 이게 공동불법 행위입니다. 100% 물어내라고 해도 됩니다. 실제로 판결도 얘를 둘이가 연대해서 나오라고 물어내라고 나옵니다. 이게 공동불법 행위 책임입니다. 그래서 동덕여대 학생들도 이 공동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불법 행위 책임은 대표적인 비면책 채권입니다. 네, 개인회생 파산해도 고의로 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비면책 채권입니다. 물론 이제 50억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될 리도 없지만 파산한다 해도 면책이 안 돼요. 이게 평생 따라다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연대 책임이니까 전액 50억 원이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거예요. 난이도 최상급의 인생 스타트. 네.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슈퍼카 사고죠.
이 슈퍼카가 1억 7천이라 그러는데 여기 올라타는 SUV가 뭐 보험사 말로는 과실 90% 정도 잡히겠다. 이런 것처럼 사회초년생의 빡센 인생 스타트가 될 수도 있다. 학생들이니까요. 그리고 학교 이미지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시위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11월 12일은 하필이면 진로 취업 공동 박람회 행사가 예정된 날이고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약 3천 명 규모의 대규모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시위로 근데 이 백진영 기념관이 학생들에 의해서 점거되고 행사장의 설비, 시설 파손되면서 결국 행사가 치러지지 못했습니다. 이날 한국방송공사, KBS죠, 그죠? LG, CJ, 카카오, 교보생명, 3M, 제일은행 등등등등 해가지고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었는데 다 나가리 됐다. 이런 행사 주로 누가 오죠? 인사 담당자, 그 회사 인사 담당자, 인사 실무자 이런 사람들 오잖아요. 근데 이런 사태가 났다? 이러면 이 인사 담당자 뇌리에 뭐가 박힐 것 같습니까? 네, 이렇게도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어,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이 SNS에 쓴 글처럼 말입니다. 네. 가장 마지막에 보면, 위에는 다른 이제 얘기하시는 건데,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바로 나와요. 여기서 가장 마지막에 보면 서울 디귿여대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 동덕여대죠, 뭐.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쓰셨는데, 뭐, 이분 글을 이제 저는 대체로 공감하는 편인데,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며느리, 나 이런, 뭐, 이 대학 출신 며느리를 못 받겠다. 내 며느리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근데 우리 막내 아들도 뭐 공학 다니니까 뭐 반듯할 거야. 뭐 이렇게 쓰셔놓는데, 요거는 좀 제가 동의하기는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는 힘든데, 다른 부분은 공감합니다. 음. 앞에 채용에 관한 생각을 잘 보시면 이분의 그 SNS 중에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이게 근데 이분만의 생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인사 담당자, 인사 실무자 혹은 취업 관련 분들의 대다수는 이 이사장님처럼 생각할 거다. 적어도 이사장님처럼 나서서 표현은 못할지라도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거다. 뭐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학생이라는 신분이 만능의 쉴드는 아닙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학생에 대해서 너그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형사사건을 해봐도 그렇고요. 사회 측면이 좀 그래요. 사회에서 좀 너그럽게 봐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도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라서 그러려니 넘어가는 게 많지만 현실에서 대학생이나 되어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그냥 넘어갈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도 큰 경기도 평택 오산입니다. 오산이란 얘기예요. 학생이면 학생답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 이거 보고도 느낀 바가 없습니까? 동덕여대생들. 이거 보고도 느낀 바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의 의견이나 심정은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공학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요대 입학했는데 갑자기 공학한데 반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도 학교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특정 학교에 관련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어요. 그게 학교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틀림없고 이런 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거 이것이 확실한 민주주의의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면 안 되는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반대 표현 방법이 실정법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이고 민사 손해배상 대상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때는 그 선택을 감수했다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20살 넘은 성인인데 업무방해 재무손괴하면 처벌된다는 거 몰랐습니까? 네.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는 걸 진짜 몰랐어요. 이번 기회에 성인으로서의 선택의 책임을 제대로 지기를 이제 바라봅니다.